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4분 44초 지금 막 지났고요. 오늘장도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들을 효율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지점으로 바로 연락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이니까요. 라이브 매매 타임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현재 2356.3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87포인트 하락하고요. 0.54%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낙폭을 더 이상 줄이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들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2346포인트 오늘의 저점이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오늘 코스피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여전히 개인이 삽니다. 개인이 3,021억 원이나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2,335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1,411억 원까지 매도 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어떨까요?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666.04포인트 0.5% 정도의 낙폭.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낙폭이 비슷하고요. 상승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3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667포인트부터 662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장 초반에 무너졌다가 다시 낙폭 줄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낙폭 줄이긴 했는데 일정하게 움직이는 모습, 더 이상 그래프 상승이 보이지 않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만이 삽니다. 214억 원, 기관, 개인 동반 매도하는데요. 개인은 24억 원 팔고요. 기관은 162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정보 살펴보기 전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143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0.7% 상승합니다. 8원이나 상승하면서 원화의 약세가 오늘 두드러진 하루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정말.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K증권, NC소프트, 신라젠, 현대IBT, 현대미포조선, 이 주식시장, 이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5종목 오늘 다 보셨을 겁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 SK증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그동안에 매각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사실화가 된 뒤에, 기정사실화가 된 뒤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일어났었습니다. 좀 며칠 숨고르기를 하나 했는데 매각 흥행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885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현재 가격도 1755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많이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다음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어제 11%의 장중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 7% 이상의 급락이 나왔는데 밑꼬리 달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36만 원대 0.5%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장중에 37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낙폭을 많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 일단은 어제 배 부사장이 장중에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스톡옵션을 받기 위한 자금 확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나겠지만 모럴 해저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중 고점에서 공시를 후회했고요. 이전에 2차례에 걸쳐서 판 상황입니다. 거기에 거래소가 제외됐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속빈 강정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어제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애플 쪽에서 앱스토어 쪽에서 지금 매출 1위라는 얘기들이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운로드 수도 1위를 달리고 있고 계속해서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생중계를 하고 있고 후기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일단은 거래소 제외가 큰 타격을 어제 오늘 입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소식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급등을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600원부터 27,000원까지 급등한 뒤에 이틀 연속 급락 급등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오늘 급락 뒤에 다시 급등 뒤에
숨고르기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상황 보시면 급락, 급등, 그리고 숨고르기. 종잡기 어려운 주식입니다. 급등을 거듭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의 종목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신라잔 접근하실 때 좀 잘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IB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IBT는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9% 상승하고요. 장중에는 18%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에 진출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진출 소식으로 오늘 장중에 고점 형성하면서 52주 신고가까지 달성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미포조선 대규모 배당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 11만 8천원 고가 대비해서 11만 4천원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업황이 턴어라운드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조선업황이 이제 옥석 가르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 현대미포조선이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닉스 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액션스퀘어, SJK 그리고 IG 시스템, KC 코트레일까지 5종목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는 사실 그동안 계절적 성수기, 비수기가 극명하게 갈려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 분기별로 실적 모멘텀이 확보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에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제습기 뭐 이런 종목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공기청정기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 분기별로 실적 모멘텀이 이제 확보가 됐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11,000원대까지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스퀘어입니다.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잘 달리다가 장중 7,000원대까지 갔다 현재 6,660원까지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중국 게임 시장 진출에 장중에 상승했는데 현재 뭐 많이들 재료가 소진된 상태입니다. 네디즈와 삼국블레이드 중국 서비스 계약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현재는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SJ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JK 같은 경우에도 3자 배정 유중 납입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 부각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또 126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 현재 1155원까지 많이 윗골이 달고 또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뭐 이벤트들이 소진이 되면 금방 급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G 시스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소식이 나오면 일단 주가는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주가는 오늘 많이 빠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KC 코트레일인데요. 대규모 공사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요. 992억 원 규모의 고성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장 초반에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시 52분까지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정보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급등주 눌림목 맥잡기의 강자 박남열.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번호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유안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문상대리의 관심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가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인터로조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좀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는 한데요. 조금 지금 현재 움직임은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는 IT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일부의 시클리컬 업종들 위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사실은 이제 선침의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성장성이 단 한 번도 꺾임 없이 꾸준하게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실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급하게 매수는 안 하셔도 되겠지만 충분히 관심 종목에 넣으셔서 헬스케어 업종이 반등이 나올 경우에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한 업종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기회를 잡을 때 인터로즈를 다시 한번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계속 좀 유지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국 화장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은 하락을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사실은 조금 의미 있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거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로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61선 구간에서 거의 반등을 트라이를 했고요. 그동안에 5일선, 21선, 5일선, 21선 구간이 단기 하락 구간이 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시그널이 좀 좋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회사의 성장성이라던가 아니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성장주가 다시 한번 랠리가 갈 거라고 좀 예견이 되기 때문에 성장주 안에서 그동안 좀 많이 부각을 못 받았었던 한국 화장품이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샘 인터내셔널에 대한 성장은 여전히 이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좀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가는 지금 현재 구간은 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여는 하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종근당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보합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61선을 오늘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61선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는 61선이 현재 구간이 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라. 다만 기업의 내재 가치나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종근당의 파이프 라인에 대한 흔들림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근당이 꺾이면 국내 제약회사도 같이 좀 꺾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눌림목 구간이라고도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2분기도 여전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단 성장률 여전히 꾸준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포함해 놓으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번 주부터 그 LG 디스플레이에 장비 공급하고 있는 세 개의 회사, 주성 엔지니어링, 비아트론, 인베니아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조금은 정리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나 아니면 LG 디스플레이에서 납품하는 OLED나 LCD 파주 P10 라인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 기대감이 오히려 더 오버슈팅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고 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는 되지만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개 회사 중에 인베니아가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좀 가장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모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좀 많기는 한데요. 어제 주가가 한 마이너스 종가 기준으로 7.2%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좀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예상치 못했었던 악재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NC소프트가 어제 한 10% 정도 빠졌고, 모다가 만약 7% 정도 빠졌는데, 그 이유는 리니지 M은 출시는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 간 거래를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게임 안에서 아이템 거래 자체가 지금 현재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 아닌 우려로 좀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기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공시를 통해서 아까 한 30분 전에 7월 5일 안에 다시 한번 거래 시스템을 좀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 가격은 좀 제시는 안 해드리더라도 목표 주가는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2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로조부터 모다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자, 이제 박남열 부장의 5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5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는 신한인터텍, 계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효성그룹 계열사 중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네요. 거래량이 740만 주 거래되면서 아침에 16%까지 상승했다가 거래가 지금 돌출되고 있습니다. OLED 패널용 필름 공급 기대감이 지금, 계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동종목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은 관계로 인해서 오늘 차익 70%는 차익 실현하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따라서 30%는 보유관 좀 유지하시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손절가 3,500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두 번째는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은 지금 계획적으로 이게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장 확대가 지금 다음 달부터 좀 확대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퀄컴사와 인공지능 스피커 협업 구축하겠다라고 3일 전에 발표했죠. 오늘 또 LG 플러스와 네이버가 75만 고객의 스마트홈에 인공지능 스피커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에 50만 개를 공급했던 미래나노텍이 아마존과 연결된 퀄컴과의 네이버의 LG 플러스, 여기에 들어간 인공지능 스피커를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 칩에 대해서는 왜 보셔야 되냐면, 멀리서도 사용자의 음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칩이 필요한데요. 그 칩을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미래나노텍밖에 없다는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IoT 스피커,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스피커를 퀄컴을 통해서 300만 개를 공급을 진행했는데, 이제 500만 개 정도로 좀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또 하나는 자회사 상신전자가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7월 초순경에 상신전자의 상장 예비심사가 통과가 되면 하반기에 상장될 부분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 가치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동사는 전기차에 노이즈 차단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단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으로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목표가 8,500원, 손절가 5,900원 제시해야 되는데, 이 미래나한테 어제하고 오늘 상당하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절매 물량이 왕창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내일부터는 좀 반등폭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공략을 좀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라이트론입니다. 라이트론은 5G 수주뿐만 아니라 지분 경쟁이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왜 지분 경쟁이 되냐면 라이트론의 대주주가 지분을 지금 갖고 있는 대주주가 8분 정도에서 3분 정도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BW와 제3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분에 대한 경쟁감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 이번 2분기에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앵코아양 60억 정도의 강통신 모듈 수주 5G 향입니다. 요게 2분기에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괜찮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에 중국 사오미의 보조 배터리를 독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가에 지금 반응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6,200원을 제시됩니다.
네 번째는 마이크로 프렌드인데요. 마이크로 프렌드는 뭘 보셔야 되냐면 그 OLED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프로브 카드를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료인데요. 대주전자재료는 지난주 유시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전지형 응급 소재에 대해서 내년도에 양상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단, 지난주 금요일날 그 BW 전환 사태가 주식으로 전환되는데 그 40만 주가 금요일날 그 당일날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급등으로 이어진 거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볼관주 유의하시고 목표가 6,500원, 손절가 4,7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대주전자재료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한 종목씩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1485번님께서 SO일 78,000원에 비중 30%. 향후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가격대가 보니까 사실 좀 사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2015년도 아니면 2016년 그리고 2016년도 말일 것 같으신데요. 기본적인 관점은 좀 중장기적인 투자자라고 좀 제가 그 컨셉을 잡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중간 배당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는 좀 올랐지만 반면에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정제마진에 대한 부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애들이 좀 올라갔었던 부분도 사실은 좀 있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여전히 좀 가지고 가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나라 최근에 거래소 위주로 좀 주가가 좀 상승했었던 부분은 그만큼 이머징 마켓 안에서 한국 시장이 저평가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산업 섹터가 다시 한번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던가 정유 업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본 펀더멘탈만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그 요청하신 분께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가격에 좀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홀딩을 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좀 기다려 보시는 걸 좀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시면서 뭐 배당도 받으시고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1586번님의 문자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 8,240원에 10% 비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박남열 부장님 어때요? 네. 지금 현재 그 푸른저축은행을 좀 보게 되면 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편입 시점이 좀 상당히 좀 올라 있을 때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은 지금 보면 대출 증가로 인해서 1분기에 그 순이익이 299억 정도로 해서 상당히 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참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거래량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반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푸른저축은행은 상당권 좀 올라올 때는 8,2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비중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축소를 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매수가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으니 수수료 생각하시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비중 축소하시면서 빠져나오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종목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이야기 더 해봐야 되겠죠. 네. 지문상 대리님. 지금 가지고 나온 종목은 W게임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내용, 기업 내용도 조금 업데이트된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그 DDI를 인수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부터 2분기 실적부터가 연결 실적으로 좀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좀 빠졌던 요인은 이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요인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조금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나오면서 좀 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투자자들 모두가 W게임즈 주주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조금은 걱정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투자 파트너스 지분이 한 8%가 있었는데 이 오버행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런데 주가가 고점에서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지분 8%에서 4.9%까지 줄였습니다. 물론 주가가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잘 장내에서 블록으로 넘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내 매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베스트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잘 매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향후 오버행 이슈가 좀 많이 없어지면서 주가는 사실은 상승 모멘텀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게 됐고요. 차트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의 좀 역사적인 변화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게 이 회사 박스권을 그렸는데요. 2016년도부터 올해 4월까지 거의 1년 6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그렸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은 14배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로 2차 상승, 이 구간대 같은 경우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밸류에이션 대가 10배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가 8배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평균 거래가 14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타겟 멀티플을 한 18배 주면 한 95,000원 정도 목표가가 나오는데 그 정도보다는 최소 일단은 올해 안은 7만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1차 목표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 가격은 사실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안 해드려가지고 좀 그런데 목표 주가는 1차 가격은 한 8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GS 리테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2.3%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받는 구간이 좀 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수의 증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GS 리테일이 BJF 리테일이나 좀 약간 다르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BJF 리테일이 지금 최근에 핀테크 관련된 업종도 투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인터넷뱅크 관련된 회사에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편의점과 금융의 어떤 조합,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선진국형 편의점으로 좀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드럭스토어인 왓슨스 지분 100%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편의점주로만 보시지 마시고 프리미엄 될 수 있는 어떤 채널링 사업까지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1차적인 부분으로는 일단은 61선 구간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인베니아입니다. 아까 잠깐 주성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릴 때 장비주 3개의 업종 중에 제일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CD 기반도 하고 있고 OLED 기반도 하고는 있지만 LCD 사업 비중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성이랑 비아트론보다는 좀 디스카운트 받기는 하지만 밸류에이션 관점으로는 제일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는 저는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형 시가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한 2%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7,000원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셀트리온 가지고 나왔습니다. 9만원 정도 때 추천을 드렸는데 단기간 좀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도 그리고 셀트리온 매수라는 투자 아이디어로 좀 봤습니다. 기술력으로나 아니면 생산성으로나 셀트리온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에 밀릴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업데이트 나온 부분은 램시마라던가 허셉틴 이런 바이오 의약품이 아무래도 기존의 일반 의약품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치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으로는 제가 목표 주가가 한 12만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이 이렇게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절반 정도는 하시고 좀 기다리시는 부분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오늘 좀 화두가 되고 있는 NC소프트인데요. 저는 지금 가격은 거두절미하고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새벽까지 좀 이거를 하고 잤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린저씨들은 계속적으로 할 거다. 그리고 거래소 시스템이 다음 달 5일 안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세 이용가로 이용이 되고는 있지만 조만간 회사 자체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제도적인 부분으로 옵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은 조금은 꼬이기는 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기 때문에 바이 관점으로 유지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얘기까지 쭉 들어봤고요. 박남열 부장님 5종목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5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캠시스인데요. 캠시스는 그 자율주행과 전기차 부품에 대한 납품 기능이 좀 살아있는데요. 최근에 그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 그 전기차 부품에 대한 납품을 하기 위해서 BW 250억 정도를 규모를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캠시스에 대한 성장성 좀 부과되고 있고요.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전환사채가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급에 어떻게 좌지우지 될지는 그걸 보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가능하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3,600원, 손절가 2,850원 제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성델타테크인데요. 최근에 지금 시장 보면 전기차 부품과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재 부품들이 거의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성델타테크도 이 부분과 같이 맹령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분기, 3분기가 계절적 최대 성수기에 진입이 되어 있고요. 종사하고 있는 일은 에어컨과 전기차 부품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LG전자의 패키지 형태로 공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5월 말부터 해서 6월, 7월 요 규모의 사이즈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2분기, 3분기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좀 말씀드리고요. 실적은 1분기 어닝 서프레트 나왔기 때문에 2분기는 최대 성수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올 것이고요. 또 하나는 LG 디스플레이의 OLED 공급 자동화 라인이 수주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최근 기간에서 매수 진행하지 않았나 좀 생각 싶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가능하고요. 동사는 그 목표가를 7,000원을 제시하는 이유는 현재 그 EPS와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170억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종사 7,000원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손절가 3,1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렌텍인데요. 이렌텍은 오늘 그 손절가 물량이 왕창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고 지금 꼬리 달린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렌텍 일단 종가 공략주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 말씀드리고요. 소형 전기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배터리 월 100만 개 공급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갤럭시 노트 8이 뉴욕에서 8월 달에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터리 공급사로 이렌텍이 아마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거 지켜볼 필요가 있다. 2분기 실적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목표가 11,000원, 손절 5,400원을 그대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모터스인데요. 3번 모터스는 전기차용 감속기와 자율주행 그 부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데요. 최근에 그 영국 제기호 랜드로버와 납품 협의 진행 중입니다. 요게 7일 전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을 아직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그 현대차의 제네시스와 i30의 지금 납품이 자율주행 스마트 컨트롤 크루즈가 지금 현재 수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용 부품과 아마 그 자율주행 부품이 같이 납품 협의 진행 중이라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매수가는 현재부터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9,000원, 손절가 5,700원 제시해드리는데 3번 모터스는 오늘 어제 그 손절매 물량이 나오고 오늘 양봉 캔들, 십자봉 캔들이 나왔던 얘기는 손절매 물량을 다 마무리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은 QSI인데요. QSI는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부각되는 시점이 와 있는데요. QSI가 갖고 있는 그 거리 측정에 대한 어떤 레이저 다이오드, 라이오드랍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성장성이 지금 부각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이 좀 계획적으로 좀 부침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QSI를 한번 보이스 말씀드리고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2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캠시스부터 QSI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자, 문자 상담 바로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1번님의 문자입니다. 티웨이 홀딩스 4,090원에 15% 비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지문상 대리님? 티웨이 홀딩스? 너무 좋은 회사죠. 근데 이제 그 가격대가 네.
4,090원 정도에 사셨어요. 네네. 근데 이런 가격대면 사실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홀딩스나 한진칼이 이제 그 진에어가 상장을 예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LCC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주면은 한 18배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TLE 홀딩스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부분이 한 20배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지는 않다. 사시려면은 제주항공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좀 나셨을 때 반등시 좀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2분기 실적 좀 지켜보시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급하게 매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격적인 전략 자체가 딱 애매하게 사셨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건 좋은데 일단은 좀 향후에 대응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020번님, 이렌텍 6,180원 10% 비중 매도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박남일 부장님 어때요? 네, 이랬던 좀 전에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손실 구간이시지만 지금 이 동종목은 어제하고 오늘 손절매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렌텍을 지금 조금 더 좀 상세히 좀 말씀 좀 드리면 동사가 하고 있는 일 두 가지를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구글의 그 증강현실 개발 납품사이기 때문에 지금 갤럭시 노트 8이 빅스비 탑재해서 지금 출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빅스비가 구글의 그 어시스턴트와 연동해서 지속적 서비스 확장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렌텍에서 삼성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동사의 그 배터리와 관련된 또한 하나의 그 증강현실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모멘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 그 아이텔레콤이 이제 지분을 13% 갖고 있는데요. 이게 그 자율주행에서 국내 두 번째 기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동사에 대해서 V2X 우리가 보면 비클2 단말기를 해가지고 100대 공급을 스마트 하이웨이에 자율주행 시범도로에 납품한 바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주가에 아직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도라든지 이런 상태의 흐름이 강화되면 아마 이렌텍도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사모펀드에서 9만 주 매집이 됐는데 이렌텍 차트 한번 올려보실래요? 이렌텍 차트 일봉 차트로 올려보시면 어제 120선 깨졌다 해가지고 음봉 달린 캔들 나오고 어저께 손절매 물량이 나오고요. 오늘 두 번째 손절 물량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최대 거래량이 어디서 나왔냐면 한번 찍어보실래요? PD님 일봉 차트로 1월 24일 날 거래량 110만 주가 거래된 날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 하단부입니다, 여기에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 6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흔들림이 매집 구간을 이루어진다면 여기가 최저 바닥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부터 물량을 좀 모아가실 필요가 있고요. 동사는 언제부터 올라가냐 요거를 보게 되면 5,950원에서 6,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승으로 전환됩니다. 그때까지 물량을 잘 저울질해서 가져가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렌텍 관련된 이야기 상담 자세히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915번님께서 기업은행 종목 13,950원, 비중 30%, 향후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지문상 대리님 어때요? 기업은행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신 것 같으신데, 기본적으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이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 섹터를 좀 사라고 하는 이유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 인상보다는 대출 금리에 대한 레버리지율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를 사라고 시장에서 좀 권하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 때 미국이라던가 유럽 지수를 보더라도 거의 이제 금융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이나 우리나라 금융 섹터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 대비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업은행이 뭐 회사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주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성장 섹터, 그동안에 디스카운트 받았었던 성장주로의 자금 회계가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는 일단 시클리컬 업종들이 먼저 선행하면서 지수를 올렸고, 그만큼 중소형주가 많이 지금 홀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금융 섹터라던가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만한 섹터, 뭐 철강이라던가 이런 섹터들은 다시 한번 조금은 소강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뭐 내가 이 주식 1, 2년 가져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레이딩 하시는 관점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매력적이게 보이지만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화 콘덴서 한 종목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97번님의 문자인데요. 18,200원. 저만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박남열 부장님 어때요? 네, 사막콘데서 뭐 주봉, 월봉 차트가 뭐 다 신고가 흐름인데요. 지금 요 동 종목을 보게 되면 전기차에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성장성까지 가미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뭐 요 개인들보다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세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단 지금 6일째 단기간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눌림목이 발생될 수 있는 시점이 와 있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유관 좀 유한데요. 일단 거래가 110만 주를 더 오버해서 거래가 더 한 번 200만 주, 300만 주 육박한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고 굵게 삼화 콘덴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현재 시각이 3시 25분 36초 지나가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박남열 부장님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 동시호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현재 2356포인트 정도의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종일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좀 만나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일 좀 어려운 흐름들을 가져갔습니다. 2350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중반에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2340포인트대까지 오늘 장 초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2350포인트는 지켜냈고 2350포인트 위에서 종가 마감은 예상은 되는데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가져가는 건 마찬가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A주가 MSCI 편입 영향이 좀 악재로 시장에서 단기 악재가 될지 장기 악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루에는 악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봤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3,116억 원이나 개인이 순 매수하면서 종목들을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합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더 늘었네요. 1,372억 원까지 늘었는데 금융투자 15억, 투신 211억, 연기금은 274억 원 오히려 현물시장에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2,498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하고는 또 외국인 정반대의 모습이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다 보니까 지수가 잘 가질 못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오늘은 빠집니다. 어제 신고가 경신한 뒤에 오늘 외국인 매도가 다시 나오면서 1% 정도 낙폭이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0.7% 뭐 크진 않지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현대차의 낙폭이 오늘 꽤 큽니다. 16만 원대 초반대까지 현대차 밀려 내려왔고요. 네이버가 87만 7천 원대 1.27%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1위부터 5위 중에 올라가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소폭 상승합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포스코, 신한지주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가 2%대 중반에 비교적 큰 낙폭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665.92포인트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0.5% 하락이고요. 3.49포인트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도 오늘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667포인트, 장 초반에 다시 급락하면서 662포인트까지 빠지고요. 현재 665포인트, 666포인트 정도의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지는 못하고 있는 좀 힘에 부친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행히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긴 합니다. 258억 원 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93억 원 팝니다. 개인은
138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28억 원 사고 투시는 25억 원 팝니다. 연기금은 3억 원 소폭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주치까지 확인을 해봤으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만나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오늘도 상승합니다. 어제 5%대 급등, 오늘도 하락장에서 셀트리온 빛납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되면서 11만 4,9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카카오가 10만 원이 어느새 무너졌네요. 98,800원대, 2,700원 하락합니다. 비교적 큰 낙폭입니다. 메디톡스 역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도 또 하락합니다. CJENM 76,200원, 300원 정도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이고요. SK머티리얼즈는 그래도 20만 원대 지켜주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로에는 600원 상승하면서 82,800원, 코미팜, 바이로메드, 휴젤, 컴투스 모두 하락하는데 코미팜, 바이로메드 전체적으로 0.6%에서 1%대 낙폭이고 메디톡스와 휴젤 오늘 양 종목 모두 보톡스 관련된 주식들인데 2%대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휴젤은 50만 원대 어제 무너졌고요. 오늘도 50만 원대 회복이 안 됩니다. 컴투스 오늘 게임주도 전체적으로 어렵네요.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장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 정리하기 전에 오늘장 시황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어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장 별로 재미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좀. 하네요. 예. 이번 주 자체가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인데요. 예. 방송할 때마다 계속 제가 마무리로 이제 수급을 좀 보고 있는데 저번 주부터 거래소에서 외국인 현선 매도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지만 MSCI 중고 편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외국인 포션이 줄어드는 부분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MSCI 지수가 편입이 중국이 확정이 되면 우리나라 MS를 일정 부분 매도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추종 펀드, 인덱스 펀드들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요인도 사실은 좀 있고요. 최근에 환율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원화 강세가 이어졌었던 부분에서 환율이 좀 빠지면서 원화 약세 구간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사실 외국인의 좀 매도도 일정 부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선 양매도 외국인이 좀 나왔던 부분은 결국은 대형주가 조금 상승에 대해서 부담이 나오는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중소형주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그널 자체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감 지수가 0.5% 딱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2357.50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665.77포인트 0.54% 하락 마감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폭이 거의 비슷하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급등했습니다. 1144원에 현재 거래 마감이 되면서 0.7%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하신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에코프로 3월 30일 목요일에 13,250원에 편입했는데요. 현재 46%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 오늘 함께했는데요. 신화인터텍 5월 23일 화요일에 매수했고요. 편입가는 3,925원이었습니다. 18.7% 장중에 상승했는데 현재는 상승폭이 이거보단 조금 둔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에 매수했고요. 편입가 PNT 종목 11,150원입니다. 현재 17.9%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GNC에너지 6월 16일 금요일에 9,420원에 편입했는데 16.8%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수익률 점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 이정남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때요? 계속 들고 갑니까? 아니면은 이제 익절을 합니까?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의무 판매 정책 초안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의 시대 분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의 향후 성장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권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6월 27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에 수정해서 하반기에 최종안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해서 2018년도 중국 전기차 시장은 2016년 대비해서 한 6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되는데요. 2016년에 중국 전기차 생산량이 33만 대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했을 때 2018년에는 200만 대 정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전기차 생산량도 2018년도에는 3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중국이 최근에 업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무 판매제를 시행한 이후에는 작년에 따돌렸던 미국이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2017년 5월 전기차 판매 대수가 16,5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45%가 급증을 했고요. 5월까지는 누적 판매량이 44%가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 모델들 판매가 증가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GM이라던가 BMW, 크라이슬러 이런 다양한 회사들에서 신규 모델이 좀 판매가 되면서 판매 증가가 이루어졌었는데요. 하반기에는 테슬라의 모델 3가 3분기 말부터 본격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미국, 중국 이어서 유럽도 좀 빠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시장이고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선거 이후에 메르켈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과거에도 메르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에 매우 좀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였었습니다. 2016년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좀 도입했었는데요. 기존의 목표치인 2020년까지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도입은 현재 속도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의무 판매제 도입을 고려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결국 독일까지 좀 의무 판매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에코프로를 좀 지속적으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하반기 테슬라 모델 3를 시작으로 해서 중장거리 수행이 가능한 전기차가 출시가 됩니다. 3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고출력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 수요의 증가는 결국에는 동사가 하고 있는 NCA 양극화 물질의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NCA 계열의 양극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MS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좀 증설을 완료함으로써 이제는 글로벌 최대 생산 캐파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NCA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설로 인한 큰 폭의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되고요. 향후에는 증설 효과 그리고 타이트한 수요로 인해서 올해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고에서는 아직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향후에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그럴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현재는 좀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과거에 좀 1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왔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을 좀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의 이정남 대리와 함께했고요. 내일의 주요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내일의 일정이나 투자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봐야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요?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은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미국장과 선진국지 시장의 커플링 구간이 계속 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어제였었고요. 또 반면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빠지지를 않아서 어느 정도의 그러한 락바텀 구간은 좀 놓여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수의 변동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좀 지수는 좀 소강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 좀 많고 대형주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좀 좋게 평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조금 어닝이 좀 잘 나오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선택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저희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사실은 좀 굉장히 좀 그동안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첫 번째로는 W게임즈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조금 마이너스 1.2% 정도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좀 수급을 조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지금 저번 주부터 기타 금융 쪽에서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거의 매일 한 5만 주 정도씩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물량이 추정컨대 한국투자 파트너스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만 좀 제외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한 7%가 넘어가고 기관들이 그동안 공모 이후로 W게임즈를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의 굉장히 좀 많이 흔히들 쉽게 얘기하면 좀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올해부터 기간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 9일 이후로 투신 같은 경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 그리고 오버행 이슈도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유효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좀 유효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하나 더 들어볼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모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방송하면서 한 3개 회차 연속 좀 모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반대로 좀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좀 빠지게 됐던 요인은 사실 NC소프트 리니지 M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 거래가 되는데 이 회사가 아이템베이랑 아이템매니아 아이템 거래 플랫폼을 인수를 하면서 CB랑 BW 발행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호예술 물량이 나오는 것 감안해서 계산하면은 현재 시가총액보다 한 600억 정도 추가가 돼서 지금 현재 시총은 1,300억이지만 실제로 나오는 거 계산하면은 1,800억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은 20억 정도 수익이 났고 순이익에서는 적자가 났는데 사실 뜯어보면은 본업에서 조금 시설 투자한 부분이 좀 까먹은 부분이 있고 이자 비용 나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아마 적어도 60억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파티게임즈 인수한 부분도 있었고 파티게임즈가 또 그 돈으로 아이템베이랑 아이템매니아까지 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연간 EPS 계산하면은 최소 1,000원 정도는 나올 거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사실 9배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장주이면서 인터넷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기업이 PER이 10배가 안 된다. 굉장히 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7월 5일 날이죠. 2주 정도 안에 리니지 M이 거래소가 다시 한번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시 한번 좀 관망하는 자세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다까지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지문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